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에서 네 번째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집니다. 위안부 이슈의 핵심은 인권 보호와 교육입니다. 클립사이드 파크 도서관 앞에 세워질 위안부 기림비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버겐 한인회에 따르면 클립사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 회의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는 지난 2010년 팰리세이드 파크에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됐습니다. 이후 버겐 카운티 청사와 유니언 시티 등의 기림비가 세워졌고 이번은 네 번째 위안부 기림비입니다. 설치 장소는 타운 도서관 앞 부지로 결정됐으며 이 기림비는 이미 지난 2012년 버겐 한인의 주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기림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팔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말자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클립사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기림비 건립 부지로 도서관을 선택한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무참히 짓밟혔던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기림비는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들어설 예정으로 미국 전체로는 8번째 위안부 기림비가 됩니다. 김진숙 버겐 한인 회장은 마침내 기림비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이슈는 썰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이젠 아무리 떠들어봤자 헛수고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민주당에서 15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끝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15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15일 오전 11시 2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공화당으로부터 투표 방침을 확약받은 16일 오전 2시 11분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머피 의원은 의회의 대표적인 총기 규제론자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 캠페인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머피 의원은 이날 샌디욱 총기 난사 피해자인 6살짜리 딜런 호클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공화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격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강력 반대해온 공화당은 올랜도 테러 이후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전미 총기협회와 만나 테러 용의자의 총기 구입 금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표결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 해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이 또 상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입니다. 이 밖에 동해병기 법안, 5월 한인 가정의 달 등 한인 관련 법안이 줄줄이 좌절됐습니다. 뉴욕주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드림 액트 법안은 지난 1월 프란시스코 모아 하원 의원이 상정해 6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올 신년 연설에서 드림 액트의 통과를 강조했지만 공화당 상원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드림 액트가 무산된 것은 올해가 네 번째, 지난 2014년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서 단 2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은 상하원 모두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났습니다. 법안은 오는 2017년 7월부터 뉴욕주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원에서는 유사 법안이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도 하원에서는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고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도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전체 아시안 인구에 비해 아시안 주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할 마땅한 정치인 후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센서스 통계를 보면 뉴욕주의 아시안은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시안 주 의원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아시안 인구 대비 주 의원이 가장 적은 주 탑5 중 하나로 올랐습니다. 탑5에는 뉴저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일리노이주가 포함됐습니다. 반면 뉴욕주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백인은 주의회 상하원의 74%나 됐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서 상하원을 합쳐 아시아는 란킴 주하원 의원이 유일합니다. 주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히스패닉도 주 의원은 8%밖에 안 돼 인구 비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체 인구의 14%인 흑인 주 의원은 15%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 아시안 인구는 대부분 뉴욕시에 몰려있고 초기 이민자 그룹인 점이 인구 대비 주 의원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1세대 이민자가 주류인 아시안들은 정치 참여보다는 정착을 위한 기본 생계 유지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닐봉지에 5센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시에서는 비닐이나 종이봉투에 5센트를 부과합니다. 뉴욕시 비닐이나 종이봉지 유료화 조례안이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7월 주 상원은 봉지 유료화 조례안 폐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기 종료일인 16일 하원은 유사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서명을 미뤘던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곧 조례안에 공식 서명할 전망입니다. 시의회도 이날 주 하원 법안 표결 계획이 무산되자 잠시 중단했던 조례안 홍보를 위한 재활용 봉지 보급 캠페인을 17일부터 재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시 전역의 슈퍼마켓과 식품점, 편의점 등에서 제공되는 종이나 비닐봉지에 한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식당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 사용하는 봉지와 리커스토어 판매주류, 약국에서 파는 약 등을 담는 봉지는 예외입니다. 각계에서답지한 IT 구호 성금의 유형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가장 믿을만하다는 적십자사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이젠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영리 자선기관인 적십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각한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16일 공화당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고서를 인용해 적십자 고위 경영진이 IT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넘게 적십자의 IT 프로그램을 조사해온 그레슬리 의원에 의하면 당초 적십자는 프로그램 경비로 7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이 비용에는 IT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는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재정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적십자는 또 내부 감사와 윤리부서의 직원들을 대폭 줄이고 자금도 지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내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 이전 65명에 달했던 윤리부서 직원이 3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적십자 게일 맥거번 총재는 대응 성명에서 문제를 삼은 비용은 복잡한 IT 프로그램의 성격과 규모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이민자들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추방류의 청소년들의 시민권 취득도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하원은 16일 추방류의 청년의 미군 입대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0표, 반대 21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단 한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입법화될 경우 추방류의 청년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군입대 지원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특기병 군입대 제도 매분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모집 대상을 추방유예를 받는 불체 청년
작년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또 이날 추방류의 정책에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207, 반대 214로 부결시켰습니다. 루븐 갈레고 연방하원 의원은 반이민 정책이 군 입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군인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매분위 프로그램은 한 해에 1,500명까지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의료 인력과 특수 언어병과에서 뽑고 있는 데다 이미 미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 더욱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적 포기와 국적 회복을 편의에 따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포기라면 다시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 회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향후 국적 회복을 영구히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으로도 국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 국적 자녀들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마일의 속도로 불어오는 해풍이 구그림 쪽으로 번지면서 60년 전 악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퍼져갑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했고 101번 프리웨이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오늘 오전 7시쯤 다시 재개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LA 북쪽 해안가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카운티 레퓨지오 로드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지금까지 1200에이커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You couldn't see, and then there's ash. We couldn't get into your tent, and you couldn't breathe. The mandatory evacuation areas have involved residents and a limited number of commercial operations.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관과 소방 헬기 등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빠른 속도로 몰아치고 있어 진화 속도가 불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입니다. 특히 산불이 난 이곳은 지난 1955년도에 5만 에이커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으로 60년 전 악몽이 재현될까 소방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 containment. Obviously, it's going to get bigger. It's getting bigger as we speak. 소방국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산불이 난 곳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진화 작업 속도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불이 이 상태로 번진다면 삽시간에 로스파드레스 국유림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커 당국은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공관 업무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총영사관은 오후 5시까지였던 기존의 업무 시간을 30분 연장해 5시 30분까지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업무 시간 연장은 한인들이 LA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각종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감안해 내린 조치입니다. 또 이에 앞서 공관은 지난달 25일부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 근무자를 기존의 3명에서 최대 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사관 측은 법원 사무관과 병무청 사무관의 업무 출장 일정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업무와 병역 업무에 대한 영사들의 직접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은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2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전화 또는 민원실 안내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흔치 않은 대가족 풍경을 소개합니다. 35명의 아이 아버지가 된 무하마드 씨, 그런가 하면 부인만 39명을 둔 지오나 씨도 있습니다. 무하마드 씨가 골목에서 놀던 자신의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줄로 세워놓으니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 얼마 전 태어난 젖먹이 2딸을 포함해 3명의 아내를 두고 35명의 아이를 낳은 그는 아이들만 보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अल्हम्दुलिल्लाह इनके दोनों माएँ भी बिल्कुल ठीक ठाक है, तंदुरुस्त है और इंतहाई खुश है और साथ ही बच्चे भी आप देख रहे हैं कि सारे खुश हैं। मिलकर ताड़ियां बजाएं। माशाल्लाह माशाल्लाह माशाल्लाह। 파키스탄 남성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 씨의 꿈은 아이를 100명까지 낳는 것이어서 요즘 그 꿈을 이뤄줄 4번째 아내를 찾는다고 합니다. 인도 북동부 산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이 단체 사진을 찍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지오나 씨네 가족 사진인데 한 곳에 모이니 무려 174명이나 됩니다. 아내 39명, 자녀 86명, 여기에 34명의 손자와 며느리까지 모두 한 집에 모여 삽니다. When they get married to one wife, they fight the whole time. But I have so many wives and I live with them so happily, even after all these years. 식사 시간이면 여인들은 대형 밥솥에 밥을 짓고 아이들은 채소를 다듬습니다. 대가족인 만큼 한 끼에 쌀이 40kg이나 필요합니다. 식사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 아이들이 먼저 먹고 나야 어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식구가 많아 고달플 만도 한데 아내들은 별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I knew from the start he was going to marry a lot of wives, but I don't mind. I love him, and that's why I stay with him.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위해 단체복까지 맞춰 입고 준비에 열을 올릴 정도로 효심이 지극합니다. 일부 다처라는 이유로 한때 마을에서 배척당하기도 했던 지오나 씨. 하지만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마을에 학교, 교회, 운동장 등을 지은 덕에 지금은 주민들까지 그를 가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특허청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했던 미셸 최 씨가 15일 연방법원 워싱턴 지법에 상무장관과 연방법무부 등을 상대로 $30만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업무 성취도를 88%까지 달성하며 성실히 일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이는 직원의 출신 국가와 인종, 피부색과 종교, 성 등을 근거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타이틀 7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여행객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15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 서비스를 요청하면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으로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4세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에이미 펄린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주 의회가 법정 결혼 가능 취저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동권익옹호단체에 따르면 약 3천여 명의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이들은 대부분 여자로 부모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뒤 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레고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개발사 멀린 엔터테인먼트는 오렌지 카운티 고센타운에 $5억 투자한 레고 테마파크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50여 개 이상의 놀이기구, 레고 모델, 테마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진의 워터파크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타운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여서 개발사는 다음 달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무더운 날씨에 오후엔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